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아픔을 갖고 있겠죠? 저도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4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불치병보다 내 손톱 까진 게 더 아프다. 말 그대로 남은 죽을 병에 걸렸을지언정 당장 내 손톱 까진 아픔보다 못하다는 말이겠죠. 일단 내가 먼저라는 뜻이기도 할 거고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보고 있노라면 공감도 되지만 솔직히 제 아픔에 비할 정도는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정말 시골 깡촌에서 자랐어요. 버스도 하루에 2대 들어올까 말까한 그런 곳이었죠. 게다가 대대로 소장농 집안에 변변히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 교육보단 당장 하루 먹고 살 것만 걱정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자연히 저뿐만 아니라 집안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취직하려 해도 사무직보단 아무래도 공장 쪽을 알아보게 됐죠. 저 역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와 공단에 취직했어요. 노동자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여공들에겐 아직 여유란 게 없을 때였죠. 그렇게 일하고 돼지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그걸 또 쪼개고 쪼개서 시골에 있는 집에 붙이고 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공장 언니들과 치킨 하나 사서 먹는 게 최고의 여유이자 외식이었죠. 그날도 공장 언니들과 몇몇이서 모은 돈으로 공장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어요. 치킨 한 마리 시켜서 3, 4, 5 모여서 한잔하고 있는데 남자들 몇 명이 들어오더군요. 근처가 다 공장지대라서 어디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인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은근히 찝쩍대더라고요. 20대 청춘 남녀들이고 비슷한 처지의 노인 사람들이다 보니 금방 눈이 맞았고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과 진지하게 사귀게 됐고 미래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굉장히 꿈이 많았어요. 그때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의 꿈이 공장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체 하는 게 전부였는데 남자친구는 배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선장이 되겠다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원양어선을 타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지방에 작은 땅을 사야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네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땅 없는 서러움이 많은 집안 출신이라 땅에 대한 집착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적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통장에 돈을 붓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시아버지 수술비로 나가고 돈이 다시 좀 모일만 하면 무슨 사고가 터지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로 또 나가고 정말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근히 우리는 버티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식당 일도 해보고 저는 보험 영업 일도 해보고 정말 이래저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리고 남편도 점점 지쳐가더군요. 제대로 모은 돈은 없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다툼도 많아졌고요. 부부싸움이 많아지니까 남편이 정말 미워지더라고요. 남편도 때론 저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도 지지 않았죠. 그래도 며칠 말 안 하다가 자연스레 화해하고 또 싸우고를 반복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꾸준히 일자리를 알아본다면서 여기저기 대한민국 구석구석 일자리를 알아본다며 나돌아다녔고 그런 모습이 때론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그러다가도 돈을 못 벌어오는 모습에 짜증도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여보 기억나? 그 예전에 공장에서 알게 된 형님이 그 조선소 쪽에서 일하시는데 배 타는 사람이 필요하대. 돈도 많이 준다는데?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반가웠어요. 남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나마 집에서라도 숨을 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 로망이 배 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늦게라도 뭔가 풀린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고요. 차라리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로 배 타고 나가는 일이니까 연락이 자주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지금 입은 하나라도 덜고 수입은 하나라도 늘려야 자식도 먹여 살리고 가정 형편이 나아질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배를 탔습니다. 정말 연락이 안 되더군요. 전화도 안 와요. 어쩌다가 해외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몇 장 보내주긴 하는데 풍경 사진만 잔뜩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몇 달간 바다 위에 있다가 땅을 밟았으니 얼마나 그런 풍경들이 소중했을까 생각을 하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생활비를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해외로 송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돈을 보내주질 않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무슨 배를 탔는지 누가 소개시켜준 건지도 물어보질 않은 터라 도저히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물어 배를 타는 분에게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아이고 배 한 번 타면 연락 힘들어요. 그리고 가끔 송금 문제 생길 때도 있어요. 아이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나마 안심이 되더군요. 근데 남편은 그 후로 몇 달간 연락 한 통 없었고 잊을만 하면 몇 달에 한 번 200~300만 원 정도를 보내줬습니다. 물론 생활비로 턱도 없었고 저랑 아이는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물론 제가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아끼고 아껴서 한 달을 근근히 버틸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되니까 남편이 집으로 왔는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대기업 회장님처럼 고급 옷에 고급 차를 몰고 왔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10억 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이혼하자. 위자료로 이거 줄게.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야.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하며 따졌죠.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겁니다. 이젠 생활비도 꼬박꼬박 줄 테니까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지방 가서 일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나타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이유는 알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배 타면서 모은 돈이 좀 있고 내가 지방에서 일자리 구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땅을 하나 사뒀는데 그게 그동안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었거든. 근데 어떻게 잘 풀려서 보상금을 좀 받았어. 솔직히 내가 꿀꺽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당신 고생한 것도 있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반을 떼서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돈이 생겼으면 그걸로 같이 살면 되지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하며 불같이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은 이게 솔직히 당신도 나랑 살면서 얼마나 불편했어. 그리고 엄청 싸웠잖아. 이참에 당신도 이제 자유를 찾아. 아이랑 사는 생활비는 내가 꼬박꼬박 보낼 테니까. 알았지?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억울하고 이 남자랑 고생하며 지내온 시간들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아서 서글펐습니다. 제가 펑펑 우니까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사인하면 연락 줘. 내가 확인하고 10억 원은 통장으로 바로 쏴줄게. 이러곤 가더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었죠. 그놈의 돈 때문에 싸웠고 그놈의 돈 때문에 지방을 전전하면서 배까지 탔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이혼을 하자고 하다니 정말 배신감에 몸이 떨리는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살았는지 궁금해서 못 살겠더군요. 그래서 공장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마당발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뒷조사해주는 업체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뒷조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온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을 잠깐 잃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요. 조사한 사람의 말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남편은 이미 지방에서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 팔팔한 40대라지만
두 집 살림에 아이까지 임신을 시켰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라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남편이 웬 30대 중후반의 여자랑 다정하게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겁니다. 미쳐버리겠더군요. 차라리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거면 불장난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산부인과라니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제 남편은 그 여자네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서 그 집으로 쳐들어갔죠. 지방에서도 꽤 알려진 아파트라서 엄청 으리으리하게 살고 있더군요. 딱 봐도 잘 사는 사람이나 사는 아파트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바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공동 현관문도 있고 카드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더군요. 마침 그 아파트 동으로 누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른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여자네 집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니까 누구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터폰 저 너머로 웬 남자 목소리로 그걸 왜 받아 끊어? 이러면서 인터폰이 끊기는 겁니다. 틀림없이 남편 목소리였죠. 그리고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누군가 대답할 때까지 아니면 누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초인종 벨을 눌러댔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제 입을 막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미쳤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누가 할 소리 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은 계속 저를 끌고 집으로 멀어지려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난리를 폈더니 나중에 여자가 방에서 나오더니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남의 집에서 소란이에요? 경찰 불렀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미 경비원들은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남의 남편이랑 나쁘거운 짓을 했으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지. 누가 누굴 경찰에 신고해? 오냐 잘했다. 경찰 오면 누가 잘했는지 물어나보자. 큰 소리를 계속 쳐대니까 남편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제 입을 막아버리더군요. 숨이 막혀서 남편 손을 콱 하고 물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비명을 지르고 피난다며 난리를 치니까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보더군요. 아무래도 여자도 창피했는지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얼결에 삼자대면을 하게 됐어요. 집 안에 들어갔더니 아주 으리으리하더군요. 딱 봐도 기업체 사장님 정도는 재산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일단 앉으라면서 근데 아까 남편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죠?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는 댁은 누군데 남의 남편 꼬셔서 이 집에 들어앉혔는데?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슬쩍 쏘아보더니 자기는 중소기업 이사고 남편은 업무차 알게 됐고 교제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이젠 임신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주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 겁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자기 이야기가 끝나니까 그 여자는 그럼 이제 그쪽도 설명을 좀 해보시죠. 남편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입을 떼려고 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 말을 막으면서 자기야 이 여자 말 들을 필요 없어. 제정신이 아니야. 이 여자 내 스토커야 내 스토커. 나 쫓아온 거야. 횡색만 봐도 알잖아. 이러는 겁니다. 멀쩡한 나를 스토커 취급하는 남편을 보는 마음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한 지 20년 다 됐고 이미 아이도 있고요. 배 타러 간다고 지방으로 간다더니 그 배가 아니었네요.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여자가 남편을 째려보더군요. 방금 전까진 저에게 기세등등하던 남편이 그 여자 눈빛을 보더니 갑자기 꼬랑지를 팍 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가 당신 나한테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배 이야기는 뭐야? 이거 진실이야? 하며 따지는 겁니다. 남편은 어버버버 하며 계속 핑곗거리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보아하니 남편은 신분을 속이고 이 여자랑 어떻게 엮이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가 당신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10억 빌려준 거 어쨌어? 그거 혹시 이 여자 준 거야? 하며 뭔가 딱 꼬집어 말하는 겁니다. 기업체 이사라더니 뭔가 돈에 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잡아내더군요.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며 그 여자에게 싹싹 비는 겁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쳐다도 안 보더군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야, 나한테는 안 비냐? 나한테는 안 미안해? 이러니까 그제서야 저한테도 싹싹 비는 겁니다.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비는데 정말 꼴사납더군요. 그 여자는 갑자기 거실 한 구석에 장식이 되어 있는 술병을 하나 가지고 오더군요. 그러면서 그걸 남편 머리에 쏟아붓더니 이거 당신이 나한테 선물한 고급 와인이지? 도로 가져가 이러는 겁니다. 무슨 영화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리곤 한 번 엎어진 와인은 못 주워 담는 거야. 어차피 경찰 오면 다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들어간 방 앞에서 주인 잃은 강아지 마냥 낑낑대며 여보 자기야 잘못했어 이러는데 이게 제 남편 맞나 싶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덜 떨어져 보이더군요. 저런 놈과 함께 미래를 꿈꿨던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그 여자는 경찰에게 이 남자 사기죄로 고소하겠어요 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정신적 위자료 청구하겠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살려달라며 울부짖는데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터라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이후에 저는 계획대로 이혼 소송도 하고 고소도 했습니다. 그 여자 쪽도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일자리 구한다고 지방을 전전할 때부터 일해서 번 돈으로 도박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다니면서 총각 행세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배를 탄 적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그 여자를 우연히 만나 인생 역전도 할 겸 재혼을 꿈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걸림돌이 되니까 사업 목적으로 돈을 빌려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끝내려고 했던 거죠. 정말 한 치 앞만 보고 달려든 불나방 같은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인간 쓰레기와 정리한 채 요즘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김밥집이라도 하려고요. 다시 시작하는 제 인생에 작은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지만 짧고 길지만 긴 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